엄청 빠진 것 같다. 도대체 몇 킬로나 빠진 거야? 안 그래도 말랐던 애가 왜 이렇게 살이 빠진 거냐고. 아, 저 8kg 정도 빠졌어요. 오빠 정말 몰랐어요? 저는 오빠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빠 정말 정신없이 지내셨나봐요. 미안해. 내가 정말 정신이 없어서 너한테 무심했나 봐. 근데 미래야, 진짜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너 어디 아파?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왜 살이 빠졌냐고 묻는 저의 말에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분명 아내가 저에게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바로 말할 것 같지 않아 아내를 다독이고 설득시켰더니 아내가 제가 그동안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말해주었습니다. 오빠, 제 이야기 듣고 절대 화내면 안 돼요? 사실 저 그동안 어머님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식당 일은 제가 전혀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식당 일이 힘들어서 밥을 잘 못 챙겨 먹다 보니까 살이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오빠도 잘 알겠지만 식당 일하면 체력 소모가 엄청 많이 되잖아요. 어머니 식당에서 네가 일을 하고 있었다고? 네가 왜? 너 그동안 아버지 집에 자주 간 게 아니라 어머니 식당에 갔었던 거야? 어머님이 식당 일손이 부족하다고 도와줬으면 한다고 하셔서 도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제가 어머니 식당 가서 일 도와드리고 있다고 하면 오빠가 걱정할까봐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한 거예요. 아내는 참으라고 저를 말렸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마른 아내가 8kg나 빠진 것도 화가 나고 분명 어머니가 강제로 아내에게 식당 일을 시켰을 거란 생각이 들어 화가 나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미래한테 식당 일 시켰어요? 식당 일 시키는 것까진 좋은데 애가 식당 일이 힘들어서 8kg나 빠지면 그때 시키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시키더라도 하루 이틀 잠깐 시키셔야지. 왜 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일을 시키신 거예요? 내가 일 시켰대? 얘가 내가 일 시켰다고 그러던? 나는 그냥 가게 일 바쁘다고 하소연만 했을 뿐인데 얘가 자진해서 일 도와주겠다고 나선 거야. 내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지가 꾸역꾸역 나온 거라고. 그 말이 사실이에요? 미래야, 어머니 말이 사실이야? 정말 엄마가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자진해서 도와준 거야? 아내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에게 더 따지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를 더 몰아붙이면 괜히 제 아내에게 불똥이 튈 게 분명했으니까요. 오빠 어머님이 그동안 식당 일하느라 수고했다고 용돈으로 100만 원 주셨어요. 오빠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이걸로 사드릴게요. 미래 너한테 준 건데 왜 내 걸 사? 그래도 엄마가 그날 이후로 너 식당 일 안 시키고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맞아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지도 않으시고 잘 챙겨주고 계세요. 저 살쪄야 된다고 고기도 자주 사다 주시고 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난리를 부려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날 이후로 저희 부모님들이 아내를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드라마 촬영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오빠, 저희 시험관으로 아기 가질까요? 인공수정은 하나만 하라는 말이 있어서요. 저는 하면 바로 시험관 아기를 하고 싶은데 오빠 생각은 어때요? 미래, 너 지금 임신이 하고 싶다는 말이야? 우리 임신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기로 했잖아.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시험관이야.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 하루라도 빨리 임신하고 싶어요. 제가 집에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뭐해요? 하루라도 빨리 아이 낳고 집에서 아이 키우는 게 낫죠. 일단 나 지금은 드라마 촬영 일정이 너무 빡빡했어. 당장 시간 내기는 어려우니까 다음에 다시 자세히 이야기하자. 임신 이야기라 한 번도 꺼내지 않다가 갑자기 시험관 이야기를 꺼내는 아내가 이상하긴 했지만 새 드라마 촬영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드라마 촬영을 끝내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저에게 시험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언제 시간 돼요? 오빠 시간 되는 날 제가 산부인과 예약을 해두려고 하거든요.
시간 되는 날 미리 말해주세요. 미래야, 너 진짜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뭐가 급해서 시험관까지 해야 돼. 우리는 충분히 자연 임신할 수 있어. 오빠, 자연이 임신될 때까지 어떻게 마냥 기다리기만 해요. 저 하루라도 빨리 아이가 갖고 싶다니까요? 그리고 임신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빠가 도와줘야 되는데 왜 오빠는 제 말을 들어줄 생각을 안 해요? 그만하자. 나는 지금 오히려 네가 더 이상해 보여.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까지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 처음으로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 빨리 임신하고 싶다니까요? 제가 하고 싶다는데 왜 오빠는 도와줄 생각을 안 하세요? 설마 오빠 제 아이 갖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네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미래 너 지금 많이 힘들어 보여. 근데 무슨 아이를 갖겠다는 거야? 뭐 또 어디서 무슨 이야기라도 듣고 온 거야? 시험관 타령을 하던 아내는 그날 이후로 이상해져 갔습니다. 사람이 피폐해져 가는 게 눈에 보였죠. 하지만 당시 너무 바빴던 저는 그런 아내를 돌볼 수 없어 어머니에게 아내를 부탁했습니다. 엄마, 미래가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장모님도 미국에 계시고 저도 이 때문에 바빠서 미래를 챙겨줄 수 없어서 그러는데요. 엄마가 미래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걔는 몸이 그렇게 약해서 어떡하려고 그런다니? 너는 미래 신경 쓰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애 살 찌우고 건강 회복시켜 놓을게. 어머니가 처음과 다르게 그땐 아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제 딸처럼 마음을 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심도 없이 어머니에게 아픈 아내를 부탁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야, 너 갑자기 무슨 짐을 싸는 거야? 어디 가려고? 친구들이랑 여행이라도 가기로 했어? 저 미국에 있는 아빠 집으로 가려고요. 2주 정도만 쉬었다 올 생각이에요. 티켓까지 끊어뒀으니까 저 말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미국으로 가겠다고? 말리진 않겠는데 갑자기 왜? 장인어른이나 장모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그런 거면 나한테 미리 말하지. 나도 어떻게든 시간 내서라도 같이 갈 텐데. 무슨 일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랑 아빠가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요. 갔다 와서 연락할게요. 아내는 미국에 있는 친정집에 간다면서 도망가는 사람처럼 후다닥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규야, 집에 미래 있니? 연락이 통 안 돼서 걱정이 돼서 말이야. 미래요? 미래 미국에 있는 장인어른 댁 간다고 지금 나갔는데요. 한 2주 정도 있다가 온다고 하던데. 엄마한테 말 안 했어요? 미국에 간다고 했다고? 영규야, 내가 미래한테 괜히 할 말이 있어서 그런데 나랑 같이 공항으로 좀 가자. 미래 좀 봐야겠어. 어머니를 모시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내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의 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래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래 연락 안 받는 거 보니까 이미 비행기에 올라탄 것 같아요. 내가 어제 미래를 조금 혼냈거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쓰여서 미래 마음 풀어주려고 했던 건데 아휴, 못 만났으니 어쩔 수 없지. 2주 뒤에 봐야겠다. 아내는 친정집이 있는 미국으로 떠난 후 2주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바쁘기도 했고 아내가 잘 지내고 있겠거니 해서 연락이 없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돌아오겠다는 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연락이 두절이었죠. 미래 그거 너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니야? 딴 놈 생겨서 그놈이랑 도망간 거 아니냐고?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질 수가 있어? 미국으로 간 건 확실해? 엄마, 미래가 저두고 바람 피울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 미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면 절대 이럴 수 없어요. 당장 미국으로 달려가 아내를 찾고 싶었지만 아내의 친정집이 LA 쪽이라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손 놓고 아내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실종 신고라도 하려고 했는데 방을 치우다 아내가 남긴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저는 더 이상 오빠랑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살고 싶어서 제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거니까 오빠도 행복하세요. 그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곁을 떠난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아내가 저에게 말도 없이 떠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저는 마음의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는 제 아내가 저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다는 소문이 퍼져 견디다 못한 저는 일까지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렇게 일까지 그만두고 우울증에 걸려 집에만 박혀 지내자 어머니께서 다른 여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영규야, 이렇게 있지만 말고 일단 일어나 봐라. 엄마가 너랑 잘 어울리는 참한 아가씨 한 명 구해다 놨으니 이번 주말에 한번 만나봐. 됐어요. 저 여자 같은 거 만날 생각 없으니까 어머니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넌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너 이러다 죽을까 싶어서 엄마가 너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와서 이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겠냐 싶지만 나는 미래 걔가 결국엔 이럴 줄 알았다. 엄마랑 아버지는 선견지명이라는 게 있어. 어머니는 아내를 편지를 보고도 나서도 아내가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고 우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재혼을 하라며 여자를 몇 번이고 소개를 시켜주었죠. 하지만 저는 모조리 다 거절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버리고 도망을 갔더라도 저는 아내 말고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는 저의 첫사랑이자 저의 마지막 사랑이었으니까요. 이 감독, 우리 회사에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대표님이 이 감독 방송국에 있을 때 찍은 작품들이 마음에 든다고 이 감독을 꼭 우리 회사에 데리고 오고 싶다고 하더라. 언제까지 그렇게 마냥 실수만 없으니까 이제 슬슬 일 시작하자. 아내를 잃고 거의 5년을 집에만 박혀 지내다 선배의 제안으로 저는 다시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신을 차린 저는 앞만 보고 달렸어요. 커리어를 쌓고 꼭 성공해서 다시 아내를 되찾아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물론 그때도 저는 아내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 미친 듯이 지냈더니 또 5년이란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습니다. 아내가 제 곁을 떠난 지도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었죠. 솔직히 그땐 아내의 얼굴도 희미해지고 목소리도 잊혀갈 때였습니다. 지방에 촬영이 잡혀 있어 숙소에서 밥을 해먹으려고 근처에 있는 마트로 가서 장을 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10년이 지나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실루엣이었죠.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잠시만 좀 서보세요. 저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던지고 아내로 보이는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내도 저를 알아본 건지 처음엔 도망을 가더군요. 하지만 저는 도망가는 아내를 붙잡아 들러 세웠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어? 당신 도대체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야? 당신 나 알아보겠어? 아내는 제 얼굴을 확인하고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도 그런 아내를 껴안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꿈에서 봐보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니 감격의 눈물 말고는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저도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오빠를 힘들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아내에게 도대체 왜 그렇게 도망을 가버린 거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입이 쉽게 열릴 것 같지 않아 저는 아내를 다독여 보기도 하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화를 내보면서 어떻게든 그 입을 열게 했습니다. 아내를 다시 만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아내가 용기를 내어 자신이 10년 동안 사라져야만 했던 이유를 말했습니다.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간 거였어요. 10년이 지나서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오빠 없을 때 저를 엄청 구박하셨거든요. 어머니 식당에서도 일도 강제로 시키셨고요. 집안일도 하녀 부리듯이 부리시면서 시켰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당장 임신 안 하면 며느리 갈아치워버릴 거라고.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맏며느리도 갈아치웠던 경험이 있어서 저 하나쯤 갈아치우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저를 협박하셨어요.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내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지은 죄값을 이런 식으로 돌려받은 것 같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살고 싶어서 도망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피말라 죽을 것 같아서 도망친 거라고요. 미국에 계시는 부모님들한테 찾아가기엔 너무 죄송스러워서 한국에서 숨어 살았던 거예요. 저희 큰형이 저보다 몇 년 일찍 결혼을 했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무릅쓰고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큰형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부모님들 때문에 이혼을 했었죠. 그때 저는 형이 아닌 부모님들 편에 있었습니다. 저는 형이 부모님들 핑계를 대고 이혼을 하는 불효자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형과 형수님에게 제가 욕을 퍼붓던 적이 있었는데 그 죄값을 제가 고스란히 받은 것 같았습니다.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나한테 말을 했으면 내가 어떻게든 당신이 그런 걸 안 당하고 살 수 있겠을 텐데 왜 말을 안 했던 거야?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오빠한테 말해봤자 소용없다고요. 결국엔 오빠도 부모님들 편이라고. 오빠가 장영수 쫓아냈는데 힘을 보태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판단하고 저 혼자 도망간 거였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형수님에게 어떤 짓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됐는지 저는 자세한 내막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욕하고 소리지르는 형을 나무라 했던 것이었죠. 아내를 10년 만에 만나고 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형수님에게 했던 짓을 제 아내에게 똑같이 했다는 것을요. 아내가 사라지고 난 후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10년 동안 아내가 바람 피워서 도망간 거라고 세뇌시켰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바람나서 도망간 게 아니라 시부모님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것을요. 어머니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제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미래 만났어요. 그리고 다 들었어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미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들었다고요. 어머니는 미래가 왜 도망간 건지 알고 계셨죠? 내가 어떻게 아니? 그리 걔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걔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줬어. 너는 너 버리고 도망가서 10년 만에 만난 그의 말을 믿고 싶니? 네, 저는 미래 말을 믿어요. 그리고 그녀가 왜 그렇게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형이 아버지랑 어머니랑 연을 끊고 사는지 이제 이해하겠어요. 저도 큰형처럼 살 거예요. 두 분 다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큰형의 선택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제 아내를 힘들게 하고 저희 둘 사이를 갈라놓은 부모님들과 연을 끊고 살 생각이었죠. 내가 그년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가 어떻게 부모를 버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나를 버리냐고. 너 정말 우리를 버리고 그 여자한테 갈 거야? 네, 저는 그럴 거예요. 저는 두 번 다시 아버지랑 어머니 찾아오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을 또 하나 더 잃었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저는 부모님과 연을 끊고 아내 곁으로 갔습니다. 아내도 저도 떨어져 있는 10년 동안 서로를 단 한 번도 그리워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정말 죽을 죄를 지었지만 아내가 용서를 해준다면 지금부터라도 아내의 옆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많이 늦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당신 옆에 있어주고 싶어. 그동안 나 원망 많이 했지? 나 미워해도 되니까 옆에만 있게 해줘. 우리 같이 살자, 여보. 저는 부모님이 아닌 아내를 선택하고 난 후 정말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찾아가거나 먼저 연락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면서 아내에게 제 부모님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죠. 그런데 5년 후 여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너 이놈은 네 엄마 아픈 거 알면서도 엄마 버리고 가더니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 당장 꺼지지 못해? 아버지는 아직도 저한테 소리 지르실 힘이 남아있으신가 봐요. 쿵짝 잘 맞다 어머니 돌아가셔서 아버지 이제 어떡해요? 아버지 좋다는 자식도 없는데 어머니 없이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혼자 지내셔야겠네요. 이런 썩을 배륜 아자식 같은 이라고. 나도 너 같은 놈 필요 없으니 당장 꺼져라. 네 엄마는 너 때문에 눈도 제대로 감지 못했을 거다. 쓰레기 같은 놈.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버지에게 한 대 얻어맞긴 했지만 저는 더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정말 하나도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더 웃긴 건 저희 큰형은 어머니 장례식장에도 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지금 저는 아내와 서로 상처를 치유해주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 사이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저희는 앞으로도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희들 서로 사랑하며 살기도 모자란 시간이라 아이를 낳아 아이에게 사랑과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랍니다. 저는 평생 아내와 단둘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아내는 이미 저를 용서했지만 저는 그래도 아내에게 평생 죄인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에 몇 번이나 폭풍이 휘몰아치긴 했지만 저는 결국 아내 덕분에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미국으로 가서도 지금처럼 잘 살고 싶습니다.